다음에 이제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분류 기준에는 안 맞는 이상한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새로 생긴 형태의 성이에요. 점령, 일본군이 이제 조선을 점령하면서 장기주둔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성을 쌓고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쌓았던 성이 외성이에요. 외성은 정말 한국식 성보다 훨씬 더 방어에만 집중한 성이에요.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찌야마 성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성은 그냥 하나죠. 성 벽 뚫면 바로 관아가 그냥 끝나는 형태예요. 일본 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 조선의 성도 성벽 아래 해자 이렇게 파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진 않지만, 일본의 성처럼 이렇게 정말 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든다든지, 또 성의 모습도 역시 경사도가 매우 급해서 성을 오르는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 천수각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뭐 다이묘들이 거주했던 이게 약간 사령 본부 같은 곳이겠죠. 여기까지 가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입구로 들어간다면 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로 문을 뚫고 지나가야지 다이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성을 복곽식이라고 해요. 복곽식. 우리나라 성은 그럼 뭐겠어요? 단곽식. 하나만 뚫으면 끝. 일본은 몇 겹을 계속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방어에 너무너무 이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 도산성, 울산외성이라고도 하는 이 성을, 여기가 울산외성이고요. 이 주변은 조명연합군, 당시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웠었잖아요. 조명연합군이 이제 정유재란 거의 끝날 때쯤에 일본군을 이제 정리하려고 연합작전을 펼쳤는데, 이렇게 많은 병사가 이 성 하나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 시켜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급히 쌓은 성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천수각 형태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복곽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이 장수가 되게 자신감 있게 앉아 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좀 이제 급이 높은 장수라면 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최소 4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정도로 복잡한 성의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얼마 안 좋았던지, 이게 확대 사진이에요, 이 부분. 자신들이 타고 있던 말을 잡아가지고 막 먹을 정도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한 상황이었. 이 정도면 좀만 버티면 이겨야 되잖아요, 조명연합군이. 근데 함락을 또 못 시켜요. 결국 외성을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군 혹은 조명연합군이 외성을 함락시킨 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좀 대단하죠. 뭐 우리 지역에도 순천 외성이 딱 하나 있죠. 여기도 이제 지금 그림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정회 기공도라고 하는 게 남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천수각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천수각이고, 지금은 이제 천수각터가 이렇게 좀 정비가 됐는데, 일제 강점기에 찍었던 유리 원판 사진은 이 정도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이 되게 복잡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성체라고 하죠. 이런 성체들이 다 방어시설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고 쏘고 문 닫히면 밖에서는 공격 안 되는 이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여튼 방어에는 뭐 대단하죠. 이렇듯 이제 읍성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좀 외성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읍성은 이제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읍성의 규모나 또 누가 지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벽의 높이, 성의 둘레, 그러니까 규모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문의 형태도 조금 다를 것이고, 지형이 다르니까 뭐 북문이 필요 없으면 북문을 그냥 안 만들어 버리면 문이 색이 달린 문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요 도로 간선망은 T자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동서문만 있는 남쪽이라든지, 아니면 관하로만 향하는 남북로만 있다든지, 이런 가로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지방자치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읍성도 당시에는 읍성의 짱은 당연히 수령이었죠. 수령이 뭐 지금 뭐 시장님보다는 뭐 몇 배의 권한이 다 있었으니까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실현됐던 그 지역의 아주 중심지가 읍성이었죠. 그래서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이 되게 달랐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읍성 주변에 아까 말했던 십자로나 T자로 그쪽 안에 이제 성내 시장도 있고 남문 밖 시장도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물목도 다르고 바닷가 쪽은 또 막 물고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읍성별로 다 달랐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아마 읍성이 중요하게 제가 포착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읍성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다 사라져버려요. 공식 기구로는 통감부에서 성벽처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907년, 8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벽을 다 부시기 시작하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호남의병이 1908년, 9년에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의 의병들이 뭐 싸운 횟수로는 한 50%, 싸운 의병 참전 수로는 한 60% 정도가 다 우리 호남인들이 싸웠기 때문에 당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서 거의 뭐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뭐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형태로 싹싹 쓸어버렸죠. 이러면서 이제 성벽이 의병들의 은폐 공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막고 있는 것들은 다 부셔버렸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부군 폐합령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행정시설들이 다 본래의 역할에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전에 썼던 큰 건물이, 금성관 같은 경우는 정말 크잖아요. 이런 건물들을 이게 딱 하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뀐 형태의 군청이라든지 경찰서로 쓰이기도 하고 또 면사무소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학교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수 진남관 같은 경우는 학교로도 쓰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픈된 기둥인데 거기를 다 나무로 막아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공간으로 썼던 거죠. 이거 말고는 큰 건물이 없었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딱 뭘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군청, 경찰서, 뭐 면사무소, 학교의 초기 사진들을 보면 의외로 관아 건물이 많아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일제강점기 때 읍성이나 관아 건물들이 싸그리 뭐 사라졌다면 그나마 남겨져 있었던 흔적들은 이제 현대화 과정 중에서 도시개발하면서 이제 나머지도 다 없어지죠. 성돌 뽑아가지고 자기 집 만들 때 주춧돌로 삼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여수 그 좌수영성 가보면 몇몇 마을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냥 자기 담벼락을 성돌 가지고 와서 막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더라도 그 읍성이 쌓였던 길은 뭐 한 4, 5m 정도 돌로 되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헐더라도 그런 도로의 흔적들은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사진 같은 거 보면 일부에는 몇몇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성 라인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뭐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읍성을 좀 활용해 보는데 왜 활용을 해야 될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읍성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대략 조선 초에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5, 600년 정도 된 되게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읍성에는 사람들이 아까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다음에 수령들도 왔다 갔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읍성과 관련된 인물들 또 읍성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또 관련된 뭐 설화나 스토리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지역 자산으로는 되게 중요한 자산들이 읍성권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수원 화성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뭐 수원이 뭐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이거 화성 하나 가지고 먹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또 막 계속 작년 보도자료 보니까 이제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감 있게 내세우던데 이런 게 이제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이제 나주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서벽 복원하고 막 조명도 하고 하니까 주말에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바로 아마 이제 가시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문이나 성벽, 물론 조금 이제 느닷없이 관할을 복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광주에서도 광주에서도 거기가 건물이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큰 그 누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각을 본래는 지금 충장로나 금남로 그 근처에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도 원형으로 복원을 할 수는 없죠. 막 빌딩이 다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공원에다 복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복원을 하면 그 도시에 방문한 사람들이 야 여기 아직도 조선시대 성문 있어? 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대문이 다 복원됐는데 전국에서 몇 개가 안 될 텐데 사대문을 다 복원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다 보면 여긴 되게 역사가 깊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나 일부라도 성벽을 좀 복원해 놓으면 도시 이미지에도 되게 이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주시가 갑자기 무슨 우린 최첨단 도시를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경우는 차라리 아예 그 읍성 쪽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 그 공무원 조직을 보더라도 역사 인문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역사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나주시가 방향은 잘 잡은 거죠,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도 건물이 있어야 쏘지. 무슨 없는 데는 이런 거 쏘지도 못해요. 여기서 하고 뭐 앞에서 공연하고 이러면 이제 되게 관광객들이 전통과 최신의 그런 미디어 파사드와 뭐 예술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이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읍성 복원이 돈이 뭐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도시재생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도 그랬고, 순천부 읍성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주시도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델들도 많다. 이렇게 좀 원형이 잘 남겨진 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중에서 사적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고요. 우리 외에도 전국에 11곳 정도의 읍성이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수원 하성도 뭐 행궁이긴 하지만 읍성 역할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거라든지 해미 읍성 아까 봤던 진주성 고창 읍성 무장읍성 이런 쪽은 그나마 이제 조금 발전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잘 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남겨진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 있는 쪽은 공원화 해가지고 성벽도 있고 성벽 위를 걸을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뭐라 하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테마길로 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죠. 고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발굴로 보면 대박 터뜨렸다고 하는 발굴들 있잖아요. 나주시에서 뭐 2014년에 무슨 그 청동 신발 나온 것처럼 이런 건 발견하면 거의 뭐 인생 그 역작이잖아요. 발굴하신 분은. 여기 보면 무장읍성 발굴하다가 비격진천례라고 얘가 뭐 이렇게 그냥 뭉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이제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이었던 진주박물관에서 비격진천례 특별전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거 어디서 나왔어? 고창읍성 뭐 이렇게 되면 고창이 엄청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화자원 역사 읍성과 관련된 뭘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이름 탈 기회가 생깁니다. 순천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서문안내소를 복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요게 무슨 조선시대 서문이냐 할 수가 있는데, 꼭 완전히 원형, 100% 원형 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겠죠. 아니면 현대식으로 서문의 형태, 여기가 서문이었다는 흔적은 알려주되 지금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홍보공간 아니면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 나주목 문화관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지역민들이나 이제 시장 군수님들께서. 이런 모델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에서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순천에서는 성돌 찾습니다 해가지고 뭐 약속된 A라는 장소에 성돌 자기 집 뭐 담벼락에 성돌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성돌을 막 해가지고 실제 성 복원을 할 때 누가 갖다 준 성돌로 이제 막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집에 있었던 성돌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쭉 전남을 돌아보니까 전남 읍성만 조금 집중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고 안 지정된 게 있고 지정된 것 중에서도 국가가 지정한 게 있고 약간 한 단계 낮은 시도에서 지정한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국가 지정으로는 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간읍성이 있고 지금 나간읍성 쪽으로 이제 가려고 막 하고 있는 나주읍성이 있죠. 도시재생으로 사대문 다 복원했고 서벽도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그 높이대로는 하진 않았지만 저쪽까지 뭐 한 200m 정도는 쭉 복원을 해놨잖아요. 나주읍성 문화축제도 하고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가봤었는데 나주읍성 플리마켓 해가지고 되게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살아나는 거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골목길까지는 잘 안 가봤는데 무슨 뭐 이렇게 소품점도 많고 뭐 공예점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조금 사장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만 분위기 더 타면 되게 이제 그 전주 느낌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아주 희망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한복 입고 막 셀카 찍고 이제 인스타그램 올리고 막 이러면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여튼 그나마 이제 이쪽은 잘하고 있는 쪽이고요. 시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고흥. 이제 예전에는 흥양현이었으니까 흥양현 읍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으로 일부 구간을 성벽 복원하고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산책로로 쓰고 있고요. 강진읍성 같은 경우는 뭘 해놓지는 않았는데 서문정이라는 표지석 예전에 있었던 그걸 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밀어버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놔둔 데가 강진 쪽이고요. 광주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 한복판이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지석을 조그맣게 세워놨고 그 다음에 광주는 또 폴리라고 하는 거를 하거든요. 폴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엔날레 하면은 작품 보여주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뭘 하면 좀 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시 공간에 이제 예술 작품들을 남겨놓는데 그 남겨놨을 때 이제 폴리로 해가지고 읍성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지금 충장로, 금남로 이렇게 해서 읍성의 성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폴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완벽한 성벽 복원은 아니지만 옛날에 흔적들이 있었지.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도 읍성도 아까 흥양성처럼 군강공원 성벽 일부가 있고요. 지금 진도 군청 뒷벽도 몇백 미터가 성벽으로 남겨져 있어요. 저는 이제 갈 때마다 되게 아깝더라고요. 거기 뒤에 뭔가 약간 서양처럼 유럽처럼 카페 같은 거 해가지고 잔디밭하고 성벽하고 해서 뭐 카페 같은 거에서 편하게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쪽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튼 그 행정시설에 성벽으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벽 일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도 뭐 보성도 남벽을 최근에 뭐 이순신 뭐 이런 성벽으로 좀 바꿨고요. 순천부읍성은 막 하고 있고 영광읍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흔적이 없는데 일부 큰 성돌들이 지금 교육청, 담장 담벼락 아랫 담벼락 위쪽은 요즘 거 콘크리트고 아랫 담벼락은 읍성이 한 30m 정도 한 그 정도만 조금 남겨져 있고요. 영암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복원이 되었든지 보존이 되었든지 하고요. 장흥 같은 경우에는 평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흥군청 있는 데는 예전 읍지가 아니라 찾길 건너서 놀토시장에서 저쪽 위쪽 거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산성이 완전히 석성은 아니고 토성의 일부 형태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장흥에서도 이제 대보름맞이 장흥 읍성 밝기 행사를 막 해요. 그래서 뭐 농악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해남읍성은 지금 진도처럼 북벽 일부가 이렇게 한 80m 정도 느닷없이 쫙 있는데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남 군청 그렇게 크게 짓고 싶은데 얘가 장애물이 된 거죠. 그래서
뿌사불자 막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막 해남 신문에 막 다른 지역은 뭐 이거 읍성을 활용하는데 우리는 왜 무식하게 막 성벽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냐, 아무 생각도 없다, 막 이런 그 비판의 글들도 있더라고요. 좀 해남이 조금 애매해요. 조금 뭘 하기는 그런데 근다고 부시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마 그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여기 이 장소가 뭐 무슨 감옥 옥이었니 아니면 뭐 군기청이었든지 이런 거 표지판하고 그 뭐랄까요 간단한 안내도 같은 거는 광양은 다 해놨어요. 지금 구례 모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가봤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요. 여튼 그래서 제가 쭉 돌아보니까 읍성들이 이렇게 영광 뭐 이렇게 쭉 있고요. 물론 뭐 신안이나 목포나 완도나 여수는 전통시대는 행정구역이 독자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읍성이 없을 거고, 이 안평, 장성, 담양, 곡성 이런 쪽은 아까 3대 읍성이 산성이 장성하고 담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성이 있으면 굳이 읍성을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인근에 있으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지금 한 16개 정도가 흔적이 있다.